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담당하게 될 김종우 교수입니다. 저의 강의 주제는 한의학에서의 정신건강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고 또 신경정신과 전문의입니다. 병원에서는 한의학과 심치료 외에 신경정신과 분야에서 해당되는 상담, 정신요법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이는 KMMH라고 한의학 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로부터 7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한의학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자료를 미리 프린트아웃 하셔서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3번의 기초과정, 그리고 3개의 환자를 중심으로 한 케이스 발표, 그리고 3개의 워크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병원에 오는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례는 여러분의 병원과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보완대책의학이나 정신의학, 보완대책의학이나 전통의학을 찾는 환자들에게는 대부분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충격의 문제일까요? 신체적 증상의 문제일까요? 암을 진단받은 후에 불안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역시 몸의 병일까요? 마음의 병일까요? 머리, 어깨, 목, 허리 등등의 통증과 식욕부진, 열감, 불면 여러 증상을 갖고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는 특별하게 진단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분은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병원에 찾는 환자한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요? 한의학은 환자에 대한 개체 중심의 병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접근을 하고 또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 접근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공감이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내용으로 진단과 평가 그리고 상담을 진행할 때 환자를 편하게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범주화된 진단 틀에서 환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한의사에 비해서 떨어지죠. 환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 증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진료에 임하게 됩니다. 한의사들의 이런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즉 공감 능력은 한의학의 매우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한의사는 여러 방법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이해를 합니다. 즉,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삶 전체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게 되죠. 거기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과 체질을 또 다루게 됩니다. 범수적 접근을 하는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이런 주관적 판단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수용적으로 다루는 한의학의 주관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접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 평소 느끼고 있는 증상,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의 반응, 성격, 기질, 과거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의사들한테는 관심거리가 됩니다.
이런 주관적 판단은 한의학의 강점입니다. 물론 객관적 판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의사들이 비록 병리적 검사를 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심리학적 검사들은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 검사를 정신적 판단에 있어서 활용함으로써 환자한테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미국에서의 어떤 한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객관적 판단은 한의학이 갖고 있는 약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한방 정신의학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과 대학을 마치고 나서 보편적으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4년간의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역시 몸과 마음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체질, 환경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율치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리학적, 인문학적, 그리고 철학적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임상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 정신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체의학과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가 같이 필요합니다. 즉, 보완대체의학이라는 것은 서양이 갖고 있는 축소주의적 관점, 그리고 과학만능주의적 관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에서 추구하는 데서 소외된 문제, 즉 환자의 고통 중심적 접근, 자연치유에 대한 접근, 일상 삶의 속에서의 접근, 또 환자 치료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그리고 서양의학이 갖고 있는 부작용의 극복을 보완대체학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의학 역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자료, 그리고 자연의학과 인문의학이 융합된 의학의 관점, 그리고 일상에서의 접근, 철학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의학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 대한 통합적 이해, 즉 마인드 바디 메디슨과 인테그레이티브 어프로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3권의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권은 통합의학에 관한 내용이고, 한 권은 심장과 뇌에 관한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고, 한 권은 한국어에서 출판된 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장으로부터의 정신기능을 설명을 한 책입니다. 아마 통합의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책들은 한의학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통합이라는 것이 뭘까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통합, 정통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의 통합, 인문의학과 자연의학의 통합, 마인드 바디, 그리고 스피리트를 통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관련이 됩니다. 하드맥 솔루션이라는 책은 무척 흥미로운 책입니다. 한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정신, 즉 한의학에서는 뇌보다 심장을 우선하게 하는 관점을 이 책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이 책은 심장의 소리를 통해 뇌의 기능을 하는 것조차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담에 대한 얘기는 즉 우리가 소화기능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되는 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이 담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학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아마 매우 한의학, 정신의학을 이해하는 데서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시된 프린시플을 보면 포괄적인 평가, 자기 치유, 치유 시스템, 경험과 통찰, 교육과 협조가 그 중요한 프린시플입니다. 이것 역시 한의학에서 다루는 매우 중요한 정신의학적 관점입니다. 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의 통합적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의 통합적 이해에서 한의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라는 관점입니다. 즉, 정과 신이라는 육체와 정신을 대별하는 두 기능을 기가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정과 기와 신은 각각 명확한 부위와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의 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장면에서 많이 활용을 하셨을 겁니다. 기 수련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기는 어떻게 기를 느끼고 활용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양자의학에서 매우 재밌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는 에너지, 정보,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라는 것은 에너지와 정보를 한 번에 같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의 통합, 에너지와 정보의 전달,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의학을 활용하게 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에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뇌와 심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뇌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흔히 심장을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Heart Solution이라는 책에서는 뇌와 심장의 관련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의 재미난 문구는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황제내경이라는 책에서의 문구, 즉 심이 군주의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전통의학이 갖고 있는 놀라운 관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심지어 심장 훈련을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점이 있죠. 바로 뇌와 장의 관점입니다. 뇌와 장의 관점은 장에서의 변화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내 미생물에서에 대한 설명과 장내에서 발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관계성을 뇌와 연관성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장의 문제는 주로 담의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발생된 담의 문제도 뇌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어서 인간의 정신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뇌와 헤드와 허트와 got이라는 것을 three minds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즉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직관하는 것을 뇌와 심장 그리고 장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정체성, 그리고 정서와 가치 같은 것들을 뇌와 장, 심장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즉, 정신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은 뇌와 심장, 장이 포괄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한의학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짧게 인트로덕션 첫 번째 강의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한의학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한의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의사는 몸과 마음의 병을 모두 보살피는 의료인입니다. 한의사가 어떤 도움을 환자한테 줄까요? 특히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떤 도움을 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인생을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먼 발치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정신분석적인 입장에 놓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철학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료를 할 때 환자와 어떤 대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나요? 물론 우리는 의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근거에 기반해서 환자한테 과학적 설명을 하죠. 우리는 테라피스트이기도 하고 카운셀러이기도 하고 티처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스터이기도 합니다. 환자는 우리한테 명상이나 기술연을 배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힐러이기도 하고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자, 한의학 정신의학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하는 의료인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이런 모습을 모두 갖고 있는 의료인이 한의학 정신건강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강좌를 일단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